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아는 의사 조원장입니다. 김원장입니다. 허리 통증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과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경험해본 사람은 한 85% 정도는 경험을 하고 그 중에 한 90% 정도는 한 달 이내에 낫다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다시 재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업군으로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오래 앉아있는 직업군에서 이게 호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들거나 오래 앉아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가 아닌 게 놀랍네요. 그렇죠. 저도 그게 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한 85% 정도에서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나열해보자면 먼저 이제 근육통, 그래서 근육이 삐거나 연축을 일으켜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디스크 관련 통증, 추간판이 신경근을 자극하거나 혹은 추간판 자체에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척추 구조물, 후관절 같은데 척추에도 이제 관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퇴행성 변화나 손상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좀 무서운 질환들, 류마티스성 질환이라던가 강직성 척추염, 이런 상태들이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근육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근육이 작은 손상을 입거나 혹은 과긴장을 하게 돼서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근육이 한번 통증이 생기면 더 긴장을 해서 악순환을 부리는 코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근육은 쿼드라투스 룸보름, 허리의 내모근, 그런 데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척추 신경근이 전부 다 이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장요근도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제 단순히 근육통이라면 한번 끊어주는 그런 코스가 필요해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이런 게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진통제 복용 같은 걸 통해서 긴장하는 악순환 고리를 한번 끊어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스크로 인한 신경근 자극 증상이나 추간판 자체의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디스크라는 거는 척추와 척추 그 분절 사이에 쿠셔닝을 하는 구조물이잖아요. 허리의 척수에서 다리나 뒤쪽으로 나가는 신경이 나오는 데 위치하고 있어서 이게 퇴행성 변화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신경을 누르거나 압박해서 주변에 염증을 만들어서 통증 혹은 다리 저림 이런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주로 호발하는 부위는 이제 하부 요추입니다. 요추 4, 5번이나 5번과 천추 사이, 여기서 호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디스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스크의 모양이 섬유륜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수액이 있어요. 그래서 수액이 이렇게 섬유륜을 밀고 나오면서 단계를 나누자면 살짝 나와 있는 것, 돌출 정도, 거의 빠져나오려고 많이 나와 있는 것, 그거를 탈출이라고 하고, 3단계는 뚫고 떨어져 나온 것, 4단계는 떨어져 나와서 아예 다른 쪽으로 가버린 것, 이렇게 해서 디스크의 중증도를 구분을 하고요. 디스크가 어떤 신경을 누르냐에 따라서 다리 쪽으로 그 신경절을 따라서 타는 듯한 통증, 칼로 에이는 듯한 통증, 전기가 없는 듯한 통증, 이런 양상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디스크의 섬유륜에 감각신경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끝쪽 3분의 1까지는 감각신경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수액이 압력을 받아서 밀고 나와서 섬유륜의 감각신경까지 얘가 자극을 주면 디스크 자체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신경 자극 증상보다 조금 다르게 깊은 쪽에서 느껴지는 단순한 통증, 압박감이라던가 그런 통증을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단은 MRI를 찍으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MRI는 쉽게 찍을 수는 없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척추 분절 사이에 추간판의 높이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걸 보면 얘가 어디론가 밀려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랑 이걸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진단을 내려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것 중에는 SLR 테스트라고 있어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이 찌릿하고 온다. 그러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등 쪽? 그렇죠. 등 쪽. 등 쪽에서 신경 자극 증상, 찌릿한 느낌이 있으면 이거는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척추 후관절, 척추 구조물에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후관절 같은 경우는 경추나 흉추, 요추마다 이제 조금 방향이 다른데 요추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앞뒤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뒤틀린 동작을 하면 그쪽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가서 퇴행성 변화도 빨리 오고 연골의 손상이나 그 척추 후관절 관절낭의 손상, 작은 출혈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요. 테니스 선수나 아니면 뒤틀린 동작을 많이 하는 선수, 뭐 논문 보면 크리켓 선수라고 되어 있는데 크리켓은 잘 안 하니까 과신전을 한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제치고 뒤틀리는 동작. 그러니까 크리켓은 막 이렇게 하고 치더라고요. 보면 골프나 야구랑은 다르게 조금 더 부담되는 자세에서 치기 때문에 언급이 된 것 같고, 척추를 과신전한 상태에서 뒤틀리는 동작을 하면 그쪽에 압력이 많이 가서 퇴행성 변화도 빨리 오고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스크 증상이나 후관절 통증이 그 디스크로 인한 신경류 자극 증상이랑 좀 다른 점은, 디스크는 허리를 숙였을 때 증상이 더 발생을 하고 튀어나오니까. 후방 압력이 증가되거든요. 척추 후관절에서 생기는 통증은 얘를 뒤로 제치거나 이렇게 뒤틀었을 때 통증이 발생하게 돼서,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볼 때 후관절을 체크하려면 허리를 이렇게 뒤틀어 보면 이쪽이 아파요 라고 하면 후관절에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추측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의 질환들, 강직성 척추염이라던가 척추 분리증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강직성 척추염은 사실은 류마티스성 질환이잖아요. 진단은 40세 이전에 내리게 되고요. 류마티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피검사를 통해서 특수한 인자나 염증 소견을 확인을 하게 되고, 제일 처음 생기는 소견은 천장관절이에요. 골반에 있는 천장관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염증이 전체 척추에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처음에 엑스레이는 이렇게 척추 분절의 끝쪽에서만 염증이 살짝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척추의 끝면 쪽에서 전구 염증이 있고 석회화가 일어나면서 전체 척추가 이렇게 대나무처럼 붙어버리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희귀병으로 올라가 있고, 나중에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흉곽이, 갈비뼈 쪽도 다 이제 석회화가 돼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적절하게 투약이나 이런 거로 관리를 하고,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통증의 어떤 특징은 운동을 하면 좀 괜찮아요. 쉬어도 낫지 않고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괜찮아지는 그런 통증이 있을 때 이제 강직성 척추염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류마티스성 질환이랑 다른가? 전체적으로 좀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랑 좀 연관이 되는 게, 류마티스성 질환이 결국은 전신질환이잖아요. 전체적인 그런 통증 상태. 그래서 뭐 손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아프고, 조금 쓰면 좀 괜찮아지고, 이런 거랑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 분리증 내지는 신경돌기의 스트레스성 골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뭐 신경이 나오는 부위 있잖아요. 그 후관절로 가는 그 척추의 신경돌기 부위가 깨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척추를 옆으로 비틀어서 찍으면 강아지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강아지의 목이 뱅강 잘린 것처럼 보여요. 원인을 알 수 없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비트는 운동이 굉장히 많다거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부위에 스트레스성 골절이 생겨서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그 한쪽으로 통증이 심하게 올 수 있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통증이 나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통증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통증이 좀 있는 상태에서 한두 번씩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추와 마찬가지로 요추도 딱 한 가지만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뒤섞여 있거나 조금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치료 원칙은 비슷하기 때문에 진단이 딱 이거다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치료의 원칙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를 교정하고 근육이 뭉친 부분이 있으면 풀어주고, 보통은 통증이 있으면 후관절이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후관절의 움직임을 움직여서 풀어주고, 디스크 같은 게 있을 때 통증의 회피 자세 때문에도 이제 근육이 좀 연축이 되거나, 실제로 그 뒤쪽으로 가는 그 신경 자극 증상 때문에 한쪽이 더 근육이 연축이 돼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측만증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통증 때문에 제한이 된다거나 해서 이제 굴곡이 제한이 되고 측만증처럼 보이는 자세가 추간판 탈출증, 신경근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생기게 되는데, 근육을 늘린다거나 척추 후방 압력을
감소시키는 자세를 취한다거나 후관절의 제한된 움직임을 움직여준다거나, 그래서 정상 범위를 회복시켜주면서 통증이 없는 정상 범위에 가깝게 이제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근 자극 증상이나 근육통이나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복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진통제를 복용을 해서 통증이 없으면 물론 악순환고리를 한번 끊을 수 있거든요. 진통제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주사치료, 문제가 있는 곳에 직접 엑스레이를 보면서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신경근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스테로이드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물질, 그런 거를 같이 주사를 하게 되는데,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나와 있는 디스크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사를 놓음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염증을 가라앉혀서 이제 부종을 좀 없애고, 그다음에 염증으로 인한 자극을 없애고 하기 때문에 신경근 자극 증상을 주사를 놓으면 개선시킬 수 있고, 메디얼 브랜치 블록이라고 해서 후관절이나 뒤쪽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문제가 되는 척추 후관절에 직접 주사를 놓는 그런 주사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해야 되는 경우, 디스크가 보통 양옆으로 빠져나오잖아요. 뒤로 빠져나와서 척수에서 나오는 그런 신경총, 마미신경총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배뇨나 배변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응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고 다리로 신경 자극 증상이 있다가 어떤 배뇨 문제가 갑자기 생겼다, 소변이 안 나온다거나 배변이 느낌이 이상하다거나 그러면 MRI를 빨리 찍고 수술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치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존적인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투약 이런 게 여러 번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되겠는데,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은 다리로 가는 증상 있잖아요. 방사통이나 척추관 협착증 때 파행, 걸었을 때 막 다리가 아픈 통증, 이런 거는 수술의 반응이 되게 좋고, 허리 통증은 그거보다는 반응이 좋지 않다. 아, 통증만 있는 경우? 허리 통증은 수술로 했을 때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째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육에 손상이 좀 있을 수 있고, 들어가면서 이제 작은 신경들 같은 경우도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수술이라는 게 한번 열었다 닫으면 구축 같은 것도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거를 이르는 신드롬도 있어요. 페일드 백 신드롬이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도 허리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제 경험상 다리로 가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반응이 좋지만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에 수술했을 때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허리 통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제일 병원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내가 이런- 처음 경험한 허리 통증은 20대 때 스피닝. 자세 자체가 허리에 이제 부담이 많이 가고, 어, 그 다음에 자전거 타게 되면은 장요근 같은 것도 많이 쓰이고 허리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때 조 원장님께 첫 주사를 맞았던 것 같아요. 정말 주사 마법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치료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자면, 중장기적인 플랜은 비정상화되어 있는 후관절이나 근육의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거. 척추가 측만증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거나 근육의 연축이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후관절이 있다거나 하면 얘를 아프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는 게 되겠고요. 처음에 급성기 너무 통증이 아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주사치료,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그러면 신경차단술이나 주사치료 이런 거를 통해서 급한 통증을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척추의 건강을 찾아가는 다른 치료를 통해서 이제 건강한 척추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허리 통증이 자주 있다 보면 이거 그냥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 해결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시고 바른 자세, 그리고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안의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